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기한 나라들을 떠도는 한 남자의 여행담으로 시작해서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차갑게 비춰보게 만드는 아주 묘한 소설,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작은 사람들의 나라, 거대한 사람들의 나라가 나오는 신기한 모험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단순한 환상 여행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을 거듭할수록 인간 사회의 어리석음과 욕망, 허영과 잔혹함이 하나씩 벗겨지듯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걸리버는 의술을 배운 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오가는 항해사로 살아갑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 바다 너머에는 늘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것은 단지 낯선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들은 결국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을 완전히 바꾸고 마지막에는 인간 전체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걸리버의 첫 번째 여행은 폭풍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탄 배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 휩쓸렸고 배는 끝내 난파하고 맙니다. 걸리버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바다를 헤엄쳐 어느 낯선 해안에 도착합니다. 지친 몸으로 모래사장에 쓰러져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머리도 땅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굴려보니 손가락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소인국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작은 사람들은 거대한 몸집의 걸리버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가 저항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자 그들은 그를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작은 밧줄과 말뚝으로 그를 묶어 놓은 채 조심스럽게 먹을 것을 나르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그들의 질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걸리버는 그 나라의 말과 풍습을 차차 배워갑니다. 그리고 곧 그 작은 나라가 결코 평화롭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몸집은 작았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은 조금도 작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왕의 총애를 받을 것인가? 어느 편이 더 옳은가를 두고 끝없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겨루고 시기와 모함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며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나라 전체가 둘로 갈라질 만큼 집착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는 이유조차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달걀을 어느 쪽부터 깨느냐 하는 문제로 오래된 갈등이 생겼고 그것이 법이 되고 신념이 되고 전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사람은 덩치가 작아진다고 욕망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작은 사람들의 세계는 너무 작기에 더 집요했고 더 사소한 문제에 더 격렬하게 매달렸습니다. 걸리버는 그 나라에서 점점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의 힘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걸리버를 이용해 적국을 제압하려 합니다. 걸리버는 바다로 들어가 적국의 함대를 밧줄로 묶고 끌고 오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나라는 환호하고 왕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걸리버는 그 다음 명령 앞에서 멈춰섭니다. 왕은 그 힘으로
적국 전체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고 아예 자기 나라의 일부로 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걸리버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한 나라를 완전히 짓밟는 데까지 손을 빌려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왕과 신하들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자신들에게 유용한 동안에는 충성스러운 거인으로 보였던 걸리버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위험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걸리버는 궁전에 난 불을 끄기 위해 급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 공과 실이 뒤섞인 채 궁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구한 행동조차 예의와 체면을 해쳤다는 이유로 죄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나 공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 당파, 질투, 권력 계산이 늘 앞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걸리버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꾸며집니다. 그를 바로 죽이는 대신 눈을 멀게 하여 힘을 빼앗고 서서히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걸리버는 자신이 더는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나라를 빠져나옵니다. 예전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적국 쪽으로 몸을 피한 뒤 우연히 손에 넣은 작은 배를 손수 고쳐 바다로 나갑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여행은 끝이 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걸리버는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을 느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쓸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에서 아주 큰 힘을 가졌지만 결국 그 힘은 존중보다 두려움을 낳았고 도움은 감사보다 이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사람은 한번 낯선 세상을 본 뒤에는 다시 익숙한 곳에만 머물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두 번째 여행은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경험이 됩니다. 또 한 번 항해 중 사고를 겪은 걸리버는 어느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에는 사람 비슷한 형체를 발견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곧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컸습니다. 한 걸음, 한 손짓, 한 숨결이 모두 거대한 존재들. 그 나라에서는 걸리버가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생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거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처음 걸리버를 발견한 것은 한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처음에 놀라지만 곧 이 작은 인간이 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걸리버는 보호받는 손님이 아니라 신기한 구경거리가 됩니다. 농부는 그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고 피곤해진 걸리버를 다시 상자에 넣어 옮깁니다. 이때 걸리버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작은 나라에서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취급됩니다. 농부의 어린 딸만이 걸리버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줍니다. 그 아이는 걸리버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걸리버는 그 친절함 속에서 잠시 위안을 얻지만 여전히 자신은 누군가의 손안에 놓인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후 걸리버는 왕비에게 보내져 궁정에서 살게 됩니다. 왕비는 그를 흥미로운 존재로 여기며 가까이 두지만
그 역시 온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큰 방 가운데 놓인 작은 상자, 거대한 식탁, 자신보다 몇 배는 큰 짐승들과 벌레들 사이에서 걸리버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이 여행에서 걸리버가 크게 느낀 것은 인간이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인들의 얼굴은 멀리서 보면 위험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피부의 결, 땀구멍, 숨결, 냄새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이라 믿었던 것도 거리 하나만 달라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인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문명 전체가 그렇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고상해 보이는 것들조차 가까이 들여다보면 탐욕과 폭력, 허영으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거인국의 왕은 걸리버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걸리버는 자기의 나라와 유럽의 정치, 법률, 군대, 전쟁, 종교, 귀족 제도에 대해 자부심을 담아 설명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놀라기보다 점점 더 냉담해집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가? 왜 서로 다른 의견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가? 왜 더 많은 땅과 돈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가? 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가? 걸리버는 대답할수록 스스로도 불편해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문명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이 나라의 왕의 눈에는 잔인하고 야비한 습관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걸리버가 화약과 무기의 위력을 설명했을 때 왕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만들어내고도 스스로를 문명인이라 부르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걸리버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걸리버는 우연한 사고 끝에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고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모든 것이 너무 작고 약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몸집도, 가구도, 집도, 거리도 모두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감각은 아직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또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바다를 통해 다른 세계의 눈을 갖게 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여행에서 걸리버가 맞닥뜨리는 세계는 몸집의 차이보다 더 이상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늘에 떠 있는 섬과 기묘한 연구에 빠진 학자들의 나라였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섬의 사람들은 수와 음악, 별과 계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는 대단한 생각을 하지만 정작 발밑의 현실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도 정신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눈앞의 사람보다 머릿속 공식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옆에 시종이 붙어 귀나 입 근처를 건드려 주어야 겨우 대화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걸리버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놀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고상한 존재라고 믿지만 실제 생활은 몹시 어설프고 불편했습니다. 집은 이상하게 지어져 있었고 옷은 몸에 맞지 않았으며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땅의 나라로 내려가자 그 이상함은 더 심해집니다. 그곳 연구소의 학자들은
온갖 기상천외한 실험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병에 담아 보관하려 하고 쓸모없는 재료에서 금을 뽑아내려 하며 사람이 먹고 버린 것을 다시 음식으로 만들려 하고 집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 지붕부터 지으려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늘 진보와 연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덕분에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더 지쳐갔습니다. 걸리버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말과 복잡한 이론이 언제나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머리가 높이 떠 있을수록 때로는 발밑의 삶을 가장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요. 이 여행에서 걸리버는 역사와 영생에 대한 환상까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위인들을 마주할 기회를 얻고 역사책 속 찬란한 이름들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우연, 배신과 부풀림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죽지 않고 끝없이 늙어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젊음도 기쁨도 없이 늙고 달아가는 몸으로 끝없이 시간을 버텨야 하는 삶은 축복보다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 여행이 끝날 무렵 걸리버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겨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인간이 단지 욕심 많은 존재일 뿐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잘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행은 앞선 모든 여행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상처를 남깁니다. 걸리버는 다시 배를 타고 항해에 나섰다가 선원들의 반란으로 낯선 땅에 버려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 보는 기괴한 존재들을 마주칩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면 인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몸은 지저분하고 움직임은 난폭하며 서로 물어뜯고 빼앗기고 소리 지르고 탐욕스럽게 달려듭니다. 욕심과 추함, 공격성과 비열함이 한데 섞인 듯한 생명체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후였습니다. 걸리버는 처음 그들을 보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불쾌한 사실은 그 모습 어딘가가 인간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욕망 앞에서 추해지는 얼굴, 하찮은 것을 놓고 다투는 습성, 상대를 짓밟고라도 손에 넣으려는 태도는 걸리버가 알고 있던 인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야후들을 다스리는 존재는 뜻밖에도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단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했고 질서가 있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쓸데없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웠고 판단에는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는 당파 싸움도 허영을 위한 사치도 속임수도 공연한 잔혹함도 거의 없었습니다. 걸리버는 이 말들의 세계를 접하며 점점 깊이 매료됩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오히려 부끄러움만 커집니다. 전쟁, 권력 다툼, 거짓말, 재판에서의 궤변, 돈을 위한 경쟁, 스스로를 고귀하다고 믿는 허영까지 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째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존재가 더 욕심을 내는가? 어째서 이성을 가졌다는 존재가 오히려 더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가? 어째서 인간은 편안히 살 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싸움과 불행을 만들어내는가?
걸리버는 대답하려 할수록 점점 인간 편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인간 세계보다 이 말들의 차분하고 정돈된 세계가 더 고귀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은 야후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야후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야후는 본능적으로 추하지만 인간은 거기에 교활함과 자기 합리화까지 더하고 있으니까요. 이 무렵의 걸리버는 더 이상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진한 항해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인간이라 부르는 것조차 꺼리게 되고 말들의 세계에 남아 그들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옷차림과 습관, 말투까지 그들에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조차 걸리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말들의 사회는 회의를 열고 걸리버 같은 존재를 계속 두는 것이 옳은지 논의합니다. 겉모습이 야후와 닮은 그가 언젠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온순하고 예의를 지켜도 그는 끝내 그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걸리버는 떠나라는 말을 듣고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한 세계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곳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손수 작은 배를 만들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 길은 귀향이라기보다 추방에 가까웠습니다. 한동안 바다를 떠돌던 그는 어느 배에 구조됩니다. 선원들은 그를 친절히 대하지만 걸리버는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몸, 인간의 냄새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면 뒤로 물러서고 가까이 다가오면 숨을 참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이제 친숙한 동족이 아니라 애써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보통의 모험담이라면 여기서 안도와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걸리버의 귀향은 행복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자식을 다시 만나지만 따뜻하게 껴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반가움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고 인간의 체취와 목소리의 피로를 느낍니다. 가족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그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갑니다. 오히려 마국간으로 가서 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합니다.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말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걸리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 떠날 때의 마음으로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인국에서 사소한 싸움이 얼마나 거대한 폭력으로 번지는지 보았습니다. 거인국에서는 인간 문명이 다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추하게 보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늘섬과 연구소에서는 똑똑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공허한 어리석음이 자라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 부르지만 실은 얼마나 탐욕스럽고 비열할 수 있는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는 신기한 나라를 다녀온 모험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진실을 본 끝에 다시는 예전처럼 인간 세계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이야기로 남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이 오래도록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작은 사람들의 나라를 비웃고 거인의 나라를 신기해하고
하늘에 떠 있는 섬을 황당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문득 불편해집니다. 그 나라들이 완전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로 편을 가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정의를 말하고 쓸데없는 허영을 문명이라 부르고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많이 빼앗으려 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버가 본 이상한 나라들은 사실 멀리 떨어진 환상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비춘 일그러진 거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존재일 뿐일까요? 걸리버 여행기는 그 질문에 따뜻한 위로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되묻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나라들을 지나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도착하는 이 기묘한 여행이 오늘 밤 조용히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